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병조참의를 지낸 황섬의 이야기. 임진왜란 당시 병조참의 황섬. 병조참의는 전쟁의 숨은 설계자입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조참의는 오늘날 국방부의 핵심 국장급 실무부서장과 같습니다. 1592년부터 1601년까지 약 9년 사이에 10차례나 병조참의로 임명되고 4년 6개월을 병조에서 근무하셨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선의 군사 행정과 군수보급을 책임졌음을 의미합니다. 병조참의는 인사 및 전략 수립하는 전장에 적합한 장수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 시 요시다의 거짓 정보의 선조임금은 삼군수군 통제사 이순신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였으나 이순신은 거짓 정보임을 간파하고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조임금은 2월에 이순신을 항명죄로 파직시키고 투옥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왕명을 거역한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청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좌의정 약포 정탁만은 이순신이 그동안의 공을 참고하여 죽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순신의 투옥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나간 원규는 7월 칠전량 전투에서 대패하여 수군은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이에 좌의정 정탁은 이순신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청을 드렸고 8월에 이순신은 삼군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서 임지에 도착하니 함선은 겨우 13척만 남았습니다. 정탁 선생과 황섬 선생은 구국 위사제 관계. 좌의정 약포 정탁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변호한 신구차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무 데이터를 쥐고 있던 수제자 시감 선생의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보의 원천이 된 것은 정탁 선생은 당시 고위직이었으나 현장의 구체적인 전황과 장수들의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은 병조 실무자인 황섬 선생이었습니다. 이순신 재임용의 논리로 이순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통찰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당시 수군의 병력 배치와 전략적 가치를 계산한 병조의 실무적 판단에서 나옵니다. 병조참의로서 군수 보급 문제 고민, 칠전량 패전 이후 괴멸 상태에 빠진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병기, 식량, 함선 수급 계획을 세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9년 중 4년 6개월을 병조에서 참회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선조가 선생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을 증명합니다. 병조참의 황섬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공적은 주로 전장에서 칼을 휘두른 장수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병조에서 묵묵히 행정을 처리한 실무자의 기록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져 가문이 행장이나 야사에서 소홀히 다뤄졌을 수 있습니다. 전투보다 어려운 보급 문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장수지만 패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병조입니다. 칠전량 패전 이후 13척의 배라도 모으고 군사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병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탁 선생의 결단 뒤에는 병조 실무자 황섬 선생의 건의와 통찰이 있었다는 가설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감 선생은 전장의 연기속이 아니라 촛불 아래 지도와 장부를 펴놓고 조선을 지탱한 실무형 행정공신입니다. 역사적 재조명 임진왜란 4년 6개월간 병조를 지킨 전시 국방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문중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선생의 병조 근무 기록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감 선조님은 칼을 들고 싸우진 않으셨으나 이순신이라는 칼이 제대로 휘둘러질 수 있도록 그 칼을 갈고 닦아 다시 쥐어준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창원 황씨 문중의 자부심은 충분합니다. 역사적 재조명, 전시 국방의 실무사령탑, 시감 황섬 선생의 구국정신,
시감 황섬 선생이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수행한 역할은 단순한 관직의 이행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이 역임한 병조참이라는 직책은 오늘날 국방부의 핵심 국장급 실무부서장에 해당하며 선생은 1592년부터 1601년까지 약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조선의 전시 행정과 군수 보급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는 전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조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조선의 국방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증명합니다. 선생의 업적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약포 정탁 선생과의 관계와 이순신 장군의 재기에 기여한 실무적 조력입니다. 좌의정 정탁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변호하며 올린 신구차의 이면에는 병조의 구체적인 군사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장악하고 있던 수제자 황섬 선생의 날카로운 분석이 뒷받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칠전량 패전 이후 괴멸에 가까웠던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병기와 식량, 함선을 수급하고 전략을 수립한 실무자가 바로 황섬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순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탁 선생의 결단은 황섬 선생이 제공한 치밀한 행정적 근거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전장에서 칼을 휘두른 장수들의 공적은 화려하게 기록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기반을 닦은 행정가의 노고는 소홀히 다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장수의 몫이라면 패배하지 않도록 군대를 지탱하는 것은 병조의 몫입니다. 시감 선생은 전장의 연기속이 아니라 촛불 아래에서 지도와 장부를 펴놓고 조선을 지킨 행정공신이자 전시 국방 전문가였습니다. 내려진 정익이라는 시오는 선생의 청렴한 성품과 더불어 국난 극복에 헌신한 그 공로가 비로소 정당한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선생의 모습은 단순히 풍기에 은거한 선비가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칼이 제대로 휘둘러질 수 있도록 그 칼을 갈고 닦아 다시 쥐어준 숨은 설계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통찰과 헌신이야말로 창원 황씨 문중이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진정한 자부심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